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자국에 돌아가서 진행해야 한다는 조치가 알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의 공항에서 세관 입국심사 축소, 중단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행될 경우 뉴욕 등 대형 공항에서 국제항공편과 무역이 마비됩니다. 연방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국민을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 관찰 치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뉴욕시가 세입자들의 임대 아파트를 코압으로 전환하는 지원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합니다. 높은 렌트 부담과 주택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와 어포더블 하우징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자국에 돌아가서 진행해야 한다는 조치가 알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신분 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USCIS 정책 메모가 공개된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영주권을 진행 중인 신청자들은 이미 접수한 I-485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영주권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아직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히 나온 상태는 아니라며 이번 정책 방향은 결국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하고 돌아가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미국 내 신분 조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거나 신청을 계획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모의 핵심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더 이상 당연한 절차처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곧바로 국내 신분 조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스타나 B2 비자로 입국한 뒤에 결혼을 하거나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해외 인터뷰로 넘어가는 것인가, E2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단속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지난 22일 AI를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RO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전국 50개 주 정부와 각종 비영리기관, 의료지원 단체들의 감사 기록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메디케이드 운영 관련 자료와 연방 보조금 사용 내역도 포함됩니다. 연방 정부는 일부 주 정부와 기관들이 반복적으로 내부 통제 미비와 규정 위반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의무감사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감사 보고서를 2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지급 일시 중단, 향후 지원금 보류, 보조금 프로그램 퇴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는 모든 50개 주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복지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당장 일반 가입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향후 소득 거주지, 체류신분, 가구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갱신 서류 미제출이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의 공항에서
세관, 입국심사 축소,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들을 겨냥한 조치로 실제 시행될 경우 민주당 주의 대형 공항에서 국제 항공편과 무역이 마비될 것 같습니다. 국토안보부 마크 웨인 멀린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피난처 도시로 지목한 도시의 주요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 수속과 화물 처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세관 출입국 심사 인력을 철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는 주 정부가 불체자라도 추방 공포 없이 의료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호하는 곳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끄는 이들 도시들을 줄곧 위협해왔습니다. 법무부가 지목한 피난처 도시에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국제공항을 보유한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연방정부의 이 조치가 시행되면 관광, 항공, 호텔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새 주요 공항만 해도 5천만 명 이상의 국제 여행객이 이용했습니다. 항공사 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세관 인력 축소가 항공편과 화물 흐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이들 도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DHS는 세관 출입국 심사 인력을 배치하거나 철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국민을 케냐로 보내 관찰 치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볼라의 사망률이 약 50%에 달하지만 조기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는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연방정부는 에볼라 유입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민을 케냐로 보내 관찰 치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중보건서비스 직원 수십 명이 미국인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케냐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일단 케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유럽으로 이송해 치료한다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은 모니터링은 물론 확진 후 치료까지 모두 케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시설을 케냐 현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에볼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정부 소속 과학자와 의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연방정부는 이달 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의 치료를 위해 이들을 독일과 체코로 이송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민주콩고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가장 빠르게 방역 빗장을 걸어잠근 나라 중 한 곳입니다. 현재 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영주권 소지자라도 확산 지역을 방문했다면 미국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정치적 분열, 주택난 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난 자국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떠난 사람이 약 15만 명에 달해 1929년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순이민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에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최대 29만 5천 명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로 떠나는 자국민 규모를 공식 집계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탈미국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탈미국 현상으로 지난해 순이민 규모가 대공황 이후 50년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민권 포기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시민권 포기자는 200에서 40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생활비와 주택가격 급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영구적으로 미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을 했으며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응답자의 약 70%는 미국에서 주택 소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굳이 미국에 살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이들의 주요 목적지는 유럽과 멕시코입니다. 특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인 유치를 위해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몰려오는 나라였던 미국이 이제는 자국민까지 빠져나가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세입자들의 임대 아파트를 코압으로 전환하는 지원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합니다. 높은 렌트 부담과 주택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와 어포더블 하우징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신규 주택 계획 블록 바이 블록을 발표했습니다. 새 계획은 세입자 보호 강화, 신규 어포더블 하우징 대량 공급, 오피스, 호텔 등의 주거용 전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뉴욕시는 우선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임대 건물을 코압 형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워홈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합니다. 렌트 한정 아파트나 재정난, 관리 부실 문제를 겪고 있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공동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욕시는 법률 금융 컨설팅과 공공기금, 저리 융자 연계 등을 통해 건물 매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코압 전환이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이 공동 소유주 형태로 거주하면서 건물 운영 및 유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정부 개입 확대에 따른 건물 가치 하락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렌트 한정 아파트들은 낮은 렌트 수익과 운영비 증가로 건물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관리 상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 보수 처리 속도 향상,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렌트 체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이 세입자 보호 강화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88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의 렌트를 소득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이후 자금 조달이 완료된 주택보존개발국 지원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또 향후 10년 동안 신규 어포더블 하우징 20만 유닛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부지 개발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부임한 김상호 뉴욕 총영사가 언론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동포사회와 소통에 나섰습니다. 김 총영사는 동포통합 안전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공공, 경제, 문화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진 기자입니다. 신임 김상호 뉴욕 총영사가 한인 동포들에게 부임 인사를 위해 본방송 KBN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일 부임한 김 총영사는 불과 보름 남짓 기간 동안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등 주요 한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인사회 현황 파악에 주력해왔습니다. 김상호 총영사는 가장 먼저 동포 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뉴욕에 나와 있는 주요 기관들과 함께 팀 코리아를 만들어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우리 동포 사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섬겨야 되는 5개 주 약 40만의 동포 사회의 안전, 통합,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총영사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영사관 민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2031년까지로 예정된 뉴욕 총영사관 신규 청사 마련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시장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입니다. KBN 뉴스 김기준입니다. CDC가 여름을 앞두고 동남부 지역에서 진드기 물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후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동남부 여러 주에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임병과 로키산 홍반열 같은 진드기 매개 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부터 8월 사이가 진드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물림 사례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숲과 잔디가 무성한 공원, 하이킹 코스 등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발열, 두통, 근육통, 발진, 극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증상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CDC는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해 긴 소매와 긴 바지 착용, 디트 성분 벌레 퇴치제 사용, 야외 활동 후 몸과 옷 확인, 반려동물 털 검사, 풀숲, 낙엽 지역 피하기 등을 권고했습니다. 디트는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벌레 퇴치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화학 성분입니다. 또 진드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핀셋으로 제거하고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이 어제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건법안 초안에는 유럽과 한국 주둔 미군을 현 수준보다 감축하는 것을 통제하는 현행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국방수건 법안은 국방정책 및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인 입법으로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의회가 통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지난해 부활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국방부가 주한 미군을 28,500명 이하로, 유럽 주둔 미군을 76,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병력 감축이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소명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UFC 격투기 경기를 위한 임시철장 경기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6월 14일 개최되는 UFC 경기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입니다.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중 하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과 맞물리면서 적절성 논란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조감도에는 철망으로 둘러싸인 옥타곤 경기장과 이를 감싸는 붉은색, 흰색, 파란색 무대가 담겼습니다. 무대 위에는 성조기 문양과 별무늬가 들어간 대형 아치가 세워지고 양쪽에는 경기를 생중계할 대형 스크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선관위에 따르면 6월 2일 예비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어제부터 주 전역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기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엿새 동안 주 전역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조기 투표소는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설치된 조기 투표소라면 어디든 방문해 선거일 전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에서는 포트리, 티넥, 해켄셋, 파라무스, 가필드 등 총 9곳에 조기 투표소가 설치 운영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2026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와 지역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합동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합동응원전은 6월 11일 오후 10시 조별리그 첫 경기인 체코전과 18일 오후 9시 멕시코전은 펠팍 소재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에서 개최되며 24일 오후 9시에 치러지는 남아공전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펠팍 파인플라자의 경우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 입장이 가능하며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는 행사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58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